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4,200포인트는 이탈 안 하는 게 좋다.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아래 꼬리가 좀 짧은데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까지 단번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 좀 안정화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면 좋고, 이 구간에서 뭐 크게 급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34,200을 이제는 이탈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날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탈하지 않아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 14,000까지는 아직 뭐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와도 되고 그냥 바로 올라오면 더 센 거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딱 붙여놨습니다. 바로 회복하면 좋고 여기서 살짝 과열을 시키면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출발해도 됩니다. 뭐 양호한 흐름이다. 금일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이 있는데 뭐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고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만 봐도 의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미증시는 반등했지만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증시가 급락 나올 때 우리는 급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저만큼을 다 우리나라에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강세였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쉬어가면서 뭐 약세권으로 마감을 했다. 근데 뭐 큰 약세도 아니고 3200, 3152 중요 구간을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확진자 수가 뭐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한 1,400명 정도 1,300명 후반 정도, 그러니까 1,400명 정도는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뭐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1,600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확진자가 발표되는 수요일과 오늘과 내일이 주중에는 보통 피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피크고, 오늘 1,700명 넘어 오늘이 피크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2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약간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도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이번 주보다 줄어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은 우리 증시도 안정화를 찾고 다시 한번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3,300을 도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기엔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동향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150쪽에 붙어가거나 혹은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게 달러가 이제 상승하는 것이 이제 좀 멈춰야 됩니다. 조금 이제 멈추고 1150원 이하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완만하게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쉬어가면서 이제 안정화를 찾을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화를 동향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뭐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은 좋다 하고 이제 핑계 삼아서 열심히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계속 국내 주식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기금은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지 국내 주식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외국인들이 뭐 코스닥은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관심이 없고 코스닥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부터 해서 지금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자, 6월부터 해서 코스피를 4조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혀 매도한 게 없습니다.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기존부터 보면은 코스닥은 관심이 좀 있다. 그런데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요 확진자 수가 확대되는 부분이 조금 완화가 돼서 한 뭐 1,000명 이하 정도로 내려오면 가장 좋은 것이고,
1000명 이하로만 내려와도 좀 이제는 안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1500명 아래로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잘 보시면은 뭐 시젠이라던가 뭐 이런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여야지, 안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 오늘 8만 원을 회복하고 21선 정도는 회복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10만 원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합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휴마시스도 23,000원을 오늘 정도는 회복해 줘야 26,000원을 다시 또 돌파 시도를 노릴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이 2만원 이하 19,500원 구간도 이탈할 수 있으니 이 구간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뭐 치사율이 높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확산율이 높을수록 치사율은 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 확진자는 늘어났지만 위기감이 그렇게 고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사망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확진자가 좀 늘어도 이제 오히려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까지 우려감은 표하지 않는 것처럼 좀 고생을 하는 거지, 코로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중요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렸던 시제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 오늘 힘이 약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뭐 강해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때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데이터상, 그리고 이제 백신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도 우려감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머티리얼즈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포팅과 응급제 합작법인 설립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리콘 응급제 이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되어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해서 쉴 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뭐 첨보라던가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급등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차라리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종목들 과열을 시키면은 그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격 매수는 이제 자제하고 이제는 정리할 구간,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할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6만원 초반대에서 저항을 느끼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종목들은 좀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는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카카오 올려드린 지 꽤 됐죠. 3주나 됐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뭐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활용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1월달 삼성전자처럼 슈팅 구간이 나와서 만약 18만원 넘어서 뭐 19, 20만원을 간다라고 치면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당분간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해야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휴식 구간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주 동안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는데, 크래프톤이나 이런 SD 바이오 센서죠, 최근에. 크래프톤이나 SD 바이오 센서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강하게 밀렸죠. 135일 안에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19일까지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뭐 짧았던 것 같습니다. 3일 안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좀 밀렸습니다, 상장 일정이.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이탈해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휴식하는 게 잘 됐다라고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팩트는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솔직한 마음은 심정을 전달해 드리고 투자에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구간에서 못 올라갔어야 된다. 12만 원에서 이 구간에 못 올라가고 한 달 정도 더 쉬고 갔으면은 지금 올라간 다음에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휴식 구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액면 분할 이후에 한 차례 액면 분할했다고 이만큼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거의 그 15%를 올라갈 이유는 없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돌파를 했고 또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슈팅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16만 5천에서 저항받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휴식이 오히려 카카오의 휴식이 짧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서 뭐 오히려 조금 쉬는 구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수급은 들어와서 이 음봉 정도는 해결하고 15만 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조정이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쁩니다. 수급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제 15만 원을 회복해야 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악재만 산재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망 같은 경우는 좋은 뭐 제가 최근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 많이 작성해 드렸는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 제2의 월급통장 7기 요 모집 공고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네이버에 대한 이 플랫폼 기업 그리고 아예 플랫폼이 지배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칼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가 링크까지 다 친절하게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고 내일도 칼럼이 올라온 날이네요. 그럼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가 쉬어야 된다라는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위 싸움 자리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뭐 치열했는데 이제는 이제 네이버가 당분간은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뱅크 이슈로 해서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9월 이후로 밀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연됐지만 다시 한번 추후에는 3위 싸움이 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얘기했으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 얘기도 해봐야죠.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최근에 그 신작 게임 오딘이 흥행을 거두면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과열권이라서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잠깐 쉬고 추가 상승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20일선 올라오는 걸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이 너무 빠르게 가면은 이 과열권으로 해서 좀 푹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이렇게 천천히 쉬면서 조금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건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은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각도를 그냥 세워서 추세를 만들면은 강한 각도로 모멘텀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도 이제 신작 게임들 줄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대기하고 있는 신작 게임까지 해서 뒤를 받쳐준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뭐 당분간은 양호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 기업이라서 이제 기존에 IP를 보유한 기업들과는 좀 이제 매출 구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오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사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퍼블리싱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분 가치까지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지면서 뭐 반등이 나왔습니다. 14만 원 회복해야지 좋아진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21선 회복해서 61선 붙여놓은 거 좋고 거래량은 좋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삼성물산이 탑픽이 될 거고 이재용 부회장 관련주면 탑픽이 될 거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삼성 SDS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다. 근데 삼성 SDS 볼 거면은 차라리 그냥 삼성물산 보는 게 낫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조선주들 후반 가격 급등으로 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주가 호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가격 인상으로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가 상승으로 이제 상쇄하겠다. 물론 후반 가격 상승만큼 올리지는 못하지만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벌써 12.5%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만드는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 뭐 21선, 60선 요 구간 회복해줘야 되니 85,000원 회복하는 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다. 85,000원 회복 전까지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번 보면은 이 125,000원 단기적으로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거래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린 섹터가 하나 있죠. 화학주,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를 대필두로 해서 이 롯데케미칼 26만원 부근에 오면은 좀 이제 이탈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25만원에서 26만원 사이 정도에는 저점을 잡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만원 이탈하자마자 강력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이제 순수 화학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분리막 관련 쪽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이슈도 분명히 같이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유화도 20원 이탈하는 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 부분 회복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붙이면서 바닥권에서부터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주도 이 정도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21선 정도는 회복해 놓고 이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61선 돌파하는 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데 타이어 업황 쪽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고무 쪽 하고 있는 이 금호석유가 아직 못 올라가는 거는 수급이 조금 부족한 데다가 기존에 다른 화학주보다 이제 뭐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1선 이렇게 공방 벌이다 보면 한 차례는 올라올 수 있다. 다른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랑은 약간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전통화학주들이 먼저 올라가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개별주성 움직임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 바로 못 올라간다고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종목들이 또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한항공도 이제 한 3만원 부근 정도 오면은 이제 좀 저점을 잡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31,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 21선, 61선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 줘야지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한번 21선이 고개를 돌려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뭐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 뭐 모두 투어나 뭐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도 노랑풍선이라던가 이런 작은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뭐 좀 이제 규모 있는 기업들은 멋지게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멋지게 상승이 나오고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또 확진자 확산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한 지점까지는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투어든 하나 투어든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앞으로 마스크 벗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뷰티 섹터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코스맥스가 이제 13만 5천 원 회복 시도 나왔지만 안착을 못하고 밀렸습니다. 그래도 요 61선 부근에서는 저점 잡고 다시 한번 13만 5천 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지금도 주가가 강한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OEM, ODM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 대형주들 다 밀려 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색조 화장 쪽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좀 이제 클리오는 이제 그 젊은 층에서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출이 좀 오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당연히 뭐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주는 다 전체적으로 좋은데
아무래도 색조화장 쪽이 이제는 뭐 집중적으로 좀 관심받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와야 되는 구간 정도까지 왔습니다. 2만 이제 3,000원 구간 정도는 유지해주면 좋고,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 유지해주면 좋고, 지금 구간부터 해서 반등이 나서 요 21선 61선 겹쳐있는 25,0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25,000원이 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반대로 인성정보라던가 이런 원격 관련주들, 이번에는 다른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고 원격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성정보라던가 뭐 유비케어라던가 이런 뭐 원격 진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이 종목들도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이제 좀 적당히 정리하는 개념으로, 알서포트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한 12,000원 이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원 회복하면 12,000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돌파해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만원을 유지하면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고, 만원 이탈하면 정리, 그리고 12,000원 구간 가면은 저항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돌파할 것이냐 보시면 됩니다. 12,000원 가면은 좀 줄이면서 돌파하면은 종가로 안착하면은 뭐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이 필요합니다. 자, 뭐 한국의 mRNA 쪽으로 해서 이제 연합을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컨소시엄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 그리고 ST팜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왔고, 그 이슈로 해서 이렇게 한 차례 38만 부근 와서 저항 부근을 두들겨주는 거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다음엔 쉬어야 된다.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좀 쉬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은 슬금슬금 이제 이런 큰 종목들, 규모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분들은 슬금슬금 담아볼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치도 37에서 38만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42만원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컨소시엄 한번 구성하면은 계속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지금부터 30만원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목표치는 35만원, 그 다음은 40만원이 됩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의약품 쪽으로 동아그룹 쪽에 이제 관련돼 있는데, 다행히 오늘 ST팜은 안 밀렸습니다. 동아그룹 전체가 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ST팜은 잘 버텼다. ST팜은 지금 가격보다는 11만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맞고, 아니면은 아예 10만원 아래 9만원대로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정쩡한 가격입니다. 차라리 3,000원 더 비싸게, 3, 4,000원 비싸게 주더라도 10만원 위쪽에 안착하면은 매매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아예 조금 더 밀려서 9만원대를 주면, 10만원 이하를 주면은 그때 진입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한 이런 섹터들도 봤고, 여기에 진성 TEC 같은 이런 기계 관련 건설 기계 쪽, 이쪽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지금 12,000원 건드리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는 살짝 이탈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해주고 수급이 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치는 16,000원이 됩니다. 삼목의 스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상반기에 뭐 재미있게 멋지게 이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지금 15,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15,000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준다면 가격적인 메리트, 만약에 16,000원을 회복해 준다면 다음 18,000원 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18,000원 돌파하면 2만원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래 건설 쪽 관련 쪽, 그리고 성신양의 이런 종목도 뭐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12,000원 이탈에 있는데 회복하면 14,000원 보시면 되고,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밀렸을 때 11,000원 이하를 준다거나 하면 11,000원 전후를 준다거나 하면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000원 회복된 다음 볼 거냐 아니면 더 밀린 다음 볼 거냐 싸움이 되고요. 뭐 페인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노르페인트가 뭐 가장 기본이다 말씀드렸는데, 12,500원 이탈해서 지금 11,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서서히 모아가도 되고, 아니면 12,500원 회복할 때 들어가서 14,500원까지 회복하면은 16,500원을 다음 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쉬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뭐 지수 영향력도 있고 뭐 휴식을 취하는데, 이제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제 블루 오리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인 조종사 시스템으로 해서 우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무인 조종이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은 아니고 아직 뭐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 우주를 이제 하기는 좀 애매하고 원격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조종사가 두 명 이렇게 탑승해서 이제 우주여행을 다녀오고 했는데 이제 그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나 이제 블루 오리진은 이제 우주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여행도 여행이지만 우주를 뭐 정복해서 우주에서 뭔가 산업을 펼치려고 하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정복을 꿈꾸는 쪽이기 때문에 둘이 조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기업이 약간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금일을 못 오르긴 했지만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5만 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차례 급등 후에 휴식을 취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한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한 차례 올라오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성장주들이 쉬고 있죠. 언제든지 6만 원 회복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자, 인텔리안테크의 경우도 6만 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탈하면 뭐 기분은 나쁘고요.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AP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일 A스토리나 제가 하반기에 이제 OTT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A스토리 뭐 킹덤 쪽하고 이제 지리산 기대감 뭐 충분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제 43,000원 저항이고요. 그래서 37,000원만 유지해주면 43,000원 저항으로 놓고 43,000원 돌파하면 49,000원 돌파하면 65,000원을 보시면 됩니다. 자, 펜엔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6,500원 회복하는 거 굉장히 좋았다고 61선까지 제압을 해줬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치는 8,000원, 그 다음 9,500원이 된다라는 거. 자,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이 3,100원을 저점으로 해서 21선, 61선 돌파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3,700원까지 자, 어제 오늘에서 잘 지켜주는 모습 좋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치는 4,300원, 그 다음은 4,900원, 5,500원을 보시면 됩니다. 초록뱀 미디어나 뭐 이런 뭐 덱스터 같은 경우, 덱스터는 VFX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 쪽에도 같이 엮이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 기존에 메타버스 때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덱스터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VFX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지익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솔케미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이나 고영 같은 경우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영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21선 회복하는 거 좋고 61선까지는 회복하는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25,000원 위쪽에 이 25,000원 위쪽에 있는 61선 회복하는 것까지 확인되면 고영도 뭐 로봇 관련 중에서는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세계 로봇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관련주들 그리고 미래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놀고 먹자 관련된 쪽 앞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뷰티 쪽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꼬여 있는 부분들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삼성그룹 총수의 부재라거나 몇 가지 해소돼야 되는 부분들만 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증시가 가야 되는 하반기 방향성은 상반기에 과하게 눌려 있었고 반등 나올 타이밍에 기관 수급 때문에 못 올라간 부분들 하반기에 좀 나는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울분을 토해내듯이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너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도 양호한데 코스닥은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은 뭐 조정도 제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횡보하는 조정 정도 수준이고 가격 조정은 크게 받지 않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꼭 말하면은 한 번씩은 밀리긴 합니다. 그래도 1020포인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유지해주면은 코스닥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해서 꾸준하게 치고 달릴 것이다. 올해는 1000포인트 위쪽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1000포인트 위에서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작년에 500포인트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는 현실이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수익
꾸준하게 올리셔야 되고 끌어올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쉬어가고 보수적인 구간이어도 됩니다. 그런 구간이었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자신감을 좀 되찾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에 임하고 지금은 7월 15일 이후부터는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미가 없는 구간이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런데 하반기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장이니까 합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요 커뮤니티에 항상 저희 공지는 올라가 있으니까 요 가입 상담 문의 신청하시면은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 진행 도와드리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고 종목이 많다 안 됩니다. 종목 줄여서 압축을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여섯 종목 이하로 압축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뭐 조금 더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10종목 이상 되시는 분들 뭐 전에 보니까 뭐 수십 종목 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백화점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줄여서 압축해서 집중하셔야지 지금은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